굉장히 정의롭고 애군을 물리치며 악몽을 먹는 영물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쇠입니다. 쇠덩어리요. 이 쇠를 먹기 때문에 불에는 상극입니다. 물의 기운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복궁의 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굴뚝 밑부분에 이렇게 불가사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버들입니다. 자, 오늘은 남양특집 2탄으로 한국의 요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3탄, 4탄, 5탄에서는 일본과 중국, 서양 요괴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우리 신토부리 토종 요괴들부터 알아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국 요괴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한국 요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도깨비, 두 번째 동물형 요괴,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수백 가지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알아볼 수는 없고 각 종류에서 유명한 몇 가지씩만, 그리고 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치법도 알아보고요. 우선 우리나라의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다른 나라 요괴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나 서양의 요괴들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립을 지키거나 사람을 도와주고 권선징악을 행하는 이로운 존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악기가 없고 타국의 요괴들은 선한 요괴가 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한국 요괴의 종류는 도깨비와 동물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도깨비와 동물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형은 애초에 동물이 일정한 수련이나 사건을 통해 귀신화된 거고, 이 도깨비는 그 외의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귀가 된 경우거나 어떤 사물 따위의 영역이 깃들어서 귀나 신이 된 경우죠. 사실 구분이 모호합니다. 사람이었는데 동물과 결합해서 귀신이 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튼 편의상 이렇게 나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흥미를 위해서 악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두억신이는 사납고 악한 성향을 가진 도깨비입니다. 뜻은 머리를 짓누르는 귀신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두통이 심할 때 어이 두억신이의 농간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도깨비의 이미지는 일본의 오니가 일제강점기 때 정착화된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한 도깨비의 이미지인데, 그 오니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먹기도 하는 악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잘 모시면 이 재물을 얻게 해주거나 아이도 갖게 해주기도 하는 선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도깨비입니다. 임방이란 사람이 17세기에 엮은 야담집인 천예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양반집에서 하루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친척부터 사돈 팔촌까지 다 불러서 막 바베큐 파티하고 약주 한잔 하면서 아무 노래 챌린지 하고 즐겁게 있었는데, 마당 한 구석에 더벅머리를 한 소년이 무서운 인상을 하고 서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런 친척이 있었나? 이 집 종인가? 하면서 서로 쑥덕거리면서 야, 너 누구냐 하고 소년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단 침입한 거지인가 싶어가지고 막 몰려서 욕을 하고 침 뱉고 어디 거지 새끼가 양반집에 들어왔냐 하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두들겨 팬 다음에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애는 멀쩡한데 몽둥이가 부러지고 뺨을 때렸더니 무슨 바위를 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잔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거 사람 아니다 라는 걸 느낍니다. 뒤늦게 다들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빌었습니다. 소녀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비웃음 지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더란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집 잔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전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두들겨 팬 종들과 그걸 시킨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터지면서 죽었고, 욕하고 침뱉던 사람들도 며칠 뒤에 모두 죽었답니다. 이 소년이 두억신이었다고 하네요. 빨간 마스크나 홍콩 할매 귀신 같은 저레벨 귀신이 아니거든요. 질병이나 자연을 다스릴 만큼 상당히 레벨이 높은 도깨비였기 때문에 퇴치를 한다는 건 좀 힘들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평소 때 선행을 많이 하고 혹시나 이제 내가 두억신이의 심기를 괴롭힌 것 같다 하면 용한 외과 근처에 방을 잡고 며칠 지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머리가 터지면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게요. 어둑신이는 어두운 밤에 보이는 귀신입니다.
형태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계속 커진답니다. 계속. 반면에 이 억지로 내려다보면 점점 작아져서 소멸한다네요. 악귀라기보다는 사람을 놀래키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수호신이었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외행에서 설명했듯 억지로 내려다보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면 사라집니다. 또한 본질 자체가 어둠과 사람 내면의 두려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거나 밝은 곳으로 가거나 뭐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하이빔 쏘면 바로 소멸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렁각시는 사실 동물형에 넣어야 되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애초에 동물은 아니고 인간형 요괴입니다. 인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애초에 동물은 아니기에 그냥 도깨비에 넣었습니다. 인간 모드일 때는 아주 예쁜 여자 사람 형태를 하고 있고 동물 모드일 때는 이런 우렁이 모습입니다.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착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우렁각시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간략하게 말하자면 한 노총각 농부가 농사 짓다가 물을 못 먹어서 다 죽어가는 우렁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우렁이를 집에 가져와서는 항아리에 물을 받고 지극정성으로 살려냅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농사를 갔다 오면 이 밥상이 차려져 있고 빨래가 곱게 개져 있고 집에 청소가 되어 있고 뭐 미비된 가사노동이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바로 그 우렁이가 사람형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이것저것 한 거죠. 그래서 그 둘은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을의 사또가 우렁각시가 예쁘니까 뺏으려 합니다. 근데 우렁각시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뭐 런천 미트 마냥 다짐육되고 끝나는 그런 해피엔딩입니다. 왜 퇴치를 하죠? 재생요마의 외형은 삿각과 도롱이를 쓰고 하나뿐인 다리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독각귀라는 귀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예전에 전설의 고양이 내 다리 내놔라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 재생요마 혹은 독각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산학원이라는 책에 서울 종묘 근처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사람을 시름시름 앓게 한다고 하는 걸 봐서는 뭐 선한 요괴는 아니고 악귀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방심할 때 빠르게 다가가서 와사바리 탁 튕구고 넘어졌을 때 파운딩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두 조수는 사람의 머리를 한 새 혹은 짐승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물이라서 사람한테 이로운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이 대가리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는 이 전부 새의 모습이기 때문에 새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육무 박사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본 모습이 동물인 동물형 요괴들입니다. 보은섬녀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 요괴고 그 진해장터 설화 혹은 두꺼비와 진해 은혜 갚은 두꺼비 제목만 조금씩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꺼비 이야기입니다. 이 두꺼비를 은혜 갚은 두꺼비란 뜻의 보은섬녀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하루는 부뚜막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옆에 앉아서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던 이 착한 소녀는 밥 한 덩이를 두꺼비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맛있게 잘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끼니 때마다 나타나서 밥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사는 마을에는 해마다 18살 된 처녀를 악귀인 진해신에게 바쳐야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진해신이 마을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여튼 두꺼비랑 만난 지 1년이 됐을 때 이 소녀가 18살이 되었고 제물로 바쳐지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또 두꺼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녀는 두꺼비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이제 밥을 챙겨줄 수 없다, 이게 마지막 밥이다 라고 마지막 밥을 이제 두꺼비한테 또 챙겨주고 얼마 뒤에 진해신에게로 출발하게 되죠. 근데 두꺼비도 따라옵니다. 진해신이 있는 집에 도착하고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엄청 큰 진해가 나타납니다. 거의 크기가 3m 정도는 가볍게 넘는 겁니다. 진해가 아가리를 쩍 벌리고 처녀를 삼키려던 차에 갑자기 두꺼비가 거대해지더니 진해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진해랑 호각으로 싸우다가
동교진에서 두꺼비와 지네는 죽어버립니다. 소녀는 무사히 집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운 영물이니까 한번 발견하시면 잘 키워보세요. 밥 한 덩이 주는 거 어렵지 않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굉장히 유명한 여우 요괴입니다. 꼬리가 9개 달렸으며 사람으로 변신하면 남자든 여자든 홀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이 원산지인 요괴는 아닙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편찬된 산해경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청구산이라는 곳에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중매체에 등장해서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서 뭐 그 인간을 도와주고 결혼도 하고 이런 선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홀려서 잡아먹는 악한 요괴입니다. 여우가 50년을 넘기면 여성으로 변신할 수 있고 100년을 넘기면 미녀가 되었으며 1000년을 살게 되면 여우의 최고인 이 천호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등산을 했더니 거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다 싶으면 빨리 도망치시고, 아무래도 근본이 여우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닭이나 쥐 같은 걸 던져 놓으면 환장하고 거기 달려들 겁니다. 그때 빠르게 접근해서 초크로 대동맥을 조이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노호정은 늙은 여우 요괴입니다. 보통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머리를 기른 상태라고 합니다. 고려 때 신돈이 노호정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고려사 전료에도 등장합니다. 여자를 밝히고 굉장히 음탕하다고 합니다. 누런 개와 흰 매를 보면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이 김씨고 이름이 현감호가 아니라 김현이라는 사람에게 감동받은 호랑이라는 뜻으로 김현감호라고 부릅니다. 인간일 때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고 본 모습은 호랑이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경주에 흑륜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흑륜사는 매년 특정한 날에 연등을 다는데 이때 신라에 있는 많은 젊은 남녀들이 여기 모여서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뭐 당연히 이런 법회보다는 남녀가 서로 만남의 장을 가지려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였겠죠. 여기에 김현이라는 사람도 참가를 합니다. 요 왼쪽에 있는 남자죠. 참가를 해서 탑돌이를 시작하면서 쫙 스캔을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미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들이댑니다. 딱 다가가서는 오늘 아메리카노를 마셨어. 너무 쓴맛이 나는데 설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네 생각을 넣었어. 뺨! 와우! 근데 이게 먹힌 겁니다. 그래서 둘은 눈이 맞아서 그대로 절 뒤편 으슥한 곳으로 가서는 그대로 야외 플레이. 자, 그렇게 미녀가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현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는데 미녀가 한사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쩔 수 없이 이 자신이 사는 산기슭의 초가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여인이 오빠들이 온 것 같다. 얼른 숨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집 장롱에 숨었는데 호랑이 3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사람 냄새가 난다. 얼른 내놔라. 잡아먹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사람을 잡아먹은 죄가 있으니 너희 중 하나를 죽이겠다. 호랑이들이 전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여인이 나서서 자신이 대신 죽을 테니 오라비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안도하면서 도망칩니다. 미녀는 김현에게 나는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인데 당신을 만나서 짧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오빠들의 벌을 대신 받아서 죽어야 한다. 날이 밝으면 제가 사람들을 상하게 할 테니 나를 죽여서 벼슬길에 오르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군사가 출동했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호랑이를 잡는 이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김현이 나타나서 호랑이를 죽입니다. 이후에 김현은 높은 벼슬을 얻었고 이 죽은 호랑이를 기리기 위해서 절을 짓게 됩니다. 사랑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이과 맹수다 보니까 이 추루 같은 거 던져 놓으면 환장하고 코끼리의 코에, 여기 코끼리 코죠, 곰과 여러 동물들의 몸을 섞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의 맥이라는 환상의 동물과 유사점이 많지만 엄연히 다른 존재고 고려 말기에 편찬된 개압만록이라는 민담집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애군을 물리치며 악몽을 먹는 영물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쇠입니다. 쇠덩어리요.
이 쇠를 먹기 때문에 불에는 상극입니다. 물의 기운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복궁의 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굴뚝 밑부분에 이렇게 불가사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불가사리죠. 코끼리 코에 뭐 곰의 형태를 하고 있고, 뭐 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지만 불이 약점이라고 하니까 불로 지지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국의 요괴들 중 유명한 존재들을 몇 가지만 다뤄봤는데요. 혹시 길 가다가 만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가르쳐드린 대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